여기를 B, FB로 잡을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니? 직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뭐였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중학교 2학년 1차원설 때 했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 x의 증가량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b-a.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부를 거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거 얘를 기억으로 변화량을 델타로 나타내거든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요만큼 증가한 양을 델타 h라고 해서 여기를 a 플러스 델타 h로 나타낼 수 있어요. 델타 x라고 할까?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전부 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얘는 고정시키고 정점이죠. 얘를 점점 이동시킬 거야. 어디로? A로. 그렇다면 이 점이 이 점으로 다가간다잖아. 그럼 X가 B가 어디로 다가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 A로 다가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 B가 A로 다가갈 거거든? 근데 한없이 가까운 상태로 갈 거야. 리미트 B는 A로 갈 때 B-A분의 FB-F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A보다 조금 큰 상태란 얘기는 여기서 A의 바로 오른쪽이겠지. 맞지? 그때 기울기를 구하시고 이건데, 반대로 B라는 애가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렇다면 이 값이 존재하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리미트 b가 a로 나갈 때 b-a분의 fb-fa고, 그럼 봐봐. 요 a라는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순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a라는 점이 왼쪽으로 움직인 순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고, 얘를 x는 a일 때의 미분계수라고 이를 부릅니다. 그 다음 얘를 기하적 의미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봐봐. 여기서의 기울기, 조금 더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그 다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뭐라 부르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기하적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 식의 형태들을 보시고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아시면 여기에다가 극한을 붙인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순간 변화율이고, 5글자로는 순간 변화율, 4글자로는 미분계수, 6글자로는 접선의 기울기고, 이 세 개가 전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뭐라고 어떻게 구하냐? 미분계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의 형태를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 b가 a로 다가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b가 정확히 어떤 점인지 모르지. 그럼 이 b를 x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요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걸로는 얘를 봐봐. 리미트 자, b가 a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이만큼 변화를 몇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다시 a보다 바로 오른쪽인 a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변화율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델타 x를 몇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아. 0이지, 그치?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이 계산은 뭐예요? 델타 x지.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석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만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은 이 델타 x를 h라고 나타내거든.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전부 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이고 요 식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f라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에 a를 대입한 값이랑 같으니 f'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f'에 이렇게 나타내고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나타내거든. 근데 정석이잖아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y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했을 때의 미분계수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든 이렇게 나와 있든 의미는 뭐다? x는 a에서 미분계수입니다. 근데 식 형태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 보세요.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지.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 도형으로 동그라미가 세모로 갈 때 동그라미 빼기 세모 f의 동그라미 빼기 f의 세모. 한마디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랑 밑에 빠진 애들이랑 두 개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얘는 얘가 똑같아야 되지.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동그라미가 별이 0으로 갈 때 별분의 f의 a 플러스 별 마이너스 fa 이렇게거든요. 자, 얘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가 fx 자 이렇게 돼 있어. 봐봐. 괄호 안에가 똑같니 다르니? 다르지. 그지? 그럼 이 조건에 지금 위배돼 안 돼? 위배되지. 그럼 형태를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얘는 강제로 맞춰볼게.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원래는 뭐였어? 이거였지. 그럼 얘를 없애고 얘를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지워지면서 다시 들어가니까 원래 형태 맞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야? x가 1, 즉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 전체는 뭐냐면 f'1이거든 곱하기 자 얘는 극한이니까 인수분해해서 지우고 하면은 몇 분의 몇? 2분의 1 따라서 이거고 이걸 구해서 나중에 이거 구하는 거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걸 구하신 다음에 이 값을 내주시면 돼요. 또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0으로 갈 때 f에 이렇게 나와. 봐봐.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아 달라. 다르지.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똑같이 만들어져야거든. 자, 식배정할 때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괄호 바깥에를 건드려야 돼. 그럼 얘를 강제로 EH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 2가 없어지고 원래 3을 곱했어야 되니까 이러면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요만큼이 뭐야? F'1이지. 거기다 얼마 곱한 거야? 3분의 2. 따라서 얘는 뭘 나타내? 3분의 2의 F'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정석이고 우리 구한 고3 놈들은 야매인 중에 너무 잘 써먹어서 H 계수비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걸 그냥 곱해버리시면 알겠지? 과정이 따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신 서술형에서 이거 보고서 바로 일로 가셨다가 거하게 감점을 받으실 거예요. 5점짜리면 3점 감점돼요. 그래서 고2까지는 웬만하면 뭐 안 알려주는데 어차피 니들 문제 풀다 보면 니들 알아서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니까 웬만하면 정석으로 연습하세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래서 연습할 때도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서술형 쓸 때 약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단순한 미분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요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식의 형태, 평균 변화율. 즉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식에다 극한에서 세운 식이고, 대부분의 형태가 요 형태 아니면 요 형태니까 주로 어디 집중하시냐? 형태 맞추기에 집중하셔요. 근데 형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잘 안 보인다 하면은 강제로 요 애를 옆으로 빼고 이 형태 맞춘 다음에 그 형태를 다시 곱해주시면은 그 형태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이것처럼 얘를 강제로 아까 x-1이었잖아. 걔를 옆으로 보내버리고 이거 형태 맞추신 다음에 그걸 다시 위에서 곱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연습을 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자, 문장에서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미분이 함수라는 fx라는 함수가 다한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함수일 수도 있는데 수치는 다한 함수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첫 번째, 얘는 전제예요. 무조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지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아, 그럼 연속은 당연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아까 봤듯이 a에서의 좌극과 우극학이 같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a에서의 왼쪽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지, 맞지? 그 다음에 얘랑 오른쪽의 순간 변화율이야.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x는 a에서의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계수가 존재하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요 왼쪽에서의 순간 변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좌미분 계수라 불러요. 오른쪽에서의 순간 변화를 얘를 우미분 계수라 불러요. 그렇다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두 번째,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다. 요 두 가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여러분들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그렇다면 연속인지, 두 번째, 좌미계수랑 우미계수가 같은지, 요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얘네 두 개가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까지 왜 따져야 되는지 대표적인 예가 얘입니다. 절대값 x요. 자, 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식의 y는 마이너스 x고요. 이거 y는 x예요. 그래서 분기형 함수거든. 봐봐. 연속부터 따져볼게. x에 0이니까 0, y는 0이니까 0이야. 연속 맞지? 그치? 연속까지 확인했어. 자, 미분계수를 따져보려고 봤더니 x가 0으로 갈 때 x-0. 왜? 0에서의 미분계수만 따지면 되잖아요. 0의 좌극한이고 리미트 자, 이거거든?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 하면 돼. 조금만 참으세요. 좌극한이야. 0보다 좀 작았으니까 얘지 fx는.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아? 얘는
우극하니까 얘지. 0 넣으면 0. 그러니까 빼면 되죠. 그럼 얘 얼마니? 얘는 같아 달라? 다르지. 이래서 얘는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특히나 요렇게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할 때 특징이 뭐 이렇게 뾰족점을 갖거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첨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고난도 문제 풀 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요 첨점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첨점은 주로 언제 발생하냐? fx가 0일 때, 즉 실근을 가질 때 발생을 하는데, 실근을 갖는다고 무조건 첨점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뒤에 함수의 그래프를 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첨점이라는 애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때 발생하는 이 뾰족점을 우리는 첨점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고 미분 가능성은 요 두 개를 체크해 준다까지 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 일단 쉬었다가 51쪽까지 푸시면 돼요. 도함수나 미분법은 다음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